제가 영어 회화를 못했을 때 한국식으로만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어제 나 친구랑 놀았다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I played with my friend 이렇게 말했어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I hung out with my friend yesterday 아니면 I met my friend yesterday 이렇게 말을 하지 play라는 단어는 뭔가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게 play인데 제 머릿속에는 놀다? 친구랑 놀다? 노는 건 플레이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이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술 먹고 이런 거를 플레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 당시 영어 초보가 아니었어요. 저는 영어 과외도 많이 했었고 물론 수능 영어 과외였지만 외고도 다녔고 그때 외대도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이중 전공으로 영문학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제가 나 친구들이랑 놀았어 라는 이 간단한 문장을 I played with my friend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이런 예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를 들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라는 것도 My condition is not good today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 표현이 정말 너무 쉽게 그냥 알고 있는 표현인데 I don't feel well today I'm not feeling well today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거 I'm under the weather today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전혀 감조차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왜 몰랐을까요? 원어민이 쓰는 말과 대화를 제가 들을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내 주변에 원어민도 없고 영어를 귀로 들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이제는 I don't feel well, I'm not feeling well today 이게 왜 이렇게 익숙해졌을까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외국 유학을 한 건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화상영어로 계속 북미 원어민 선생님들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라고 말할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럼 내가 잘못 말하면 선생님이 고쳐주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오늘 나 I'm not feeling well today 하는 것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고 그냥 내 귀에 들어오고 또 내가 그걸 말로 하니까 그럼 원어민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내가 습득하게 되는 거였죠.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이게 안 돼서 영어 회화가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원어민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영어 인풋인데 이 영어 인풋을 하다 말아요. 조금 하다 말아요. 쉐도잉 하는 거, 미드로 공부하는 거 다 좋단 말이죠. 정말 좋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이거 며칠 하고 몇 주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사실은 태반이에요. 저도 많이 해봐서 알죠. 처음에는 막 이거 이 공부법이 최고인데 너무 좋은데 하면서 며칠 하다가 이제 그게 계속 지속이 잘 안 돼요. 저 예전에 영어 회화 못했는데 맨날 잘하고 싶었을 때 그때 영어 회화 책 이런 거 사고 막 CNN 영어 이런 거 사고 미드로 영어 배우기 이런 책 사고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맨날 앞에 3장 4장만 해요. 뒤에는 다 깨끗해. 항상 그랬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게으른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꾸준히 가기가 굉장히 힘든 분들. 근데 그게 너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 멈추거나 끊기지 않고 계속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 방법의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유학 가는 거죠. 아니면 영어로 일을 하는 어떤 환경에 놓여진다거나 그런 게 사실 가장 좋죠. 물론 이제 외국 가도 영어가 늘지 않아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외국 가도 주변에 영어로 말할 사람이 없어서의 문제인 거고 우리가 어릴 때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면은 자연스럽게 계속 영어를 듣고 말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유학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환경을 최대한 가깝게 일부러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영어가 딱 전과 후로 나뉘거든요. 영어를 한국식으로만 공부했을 때 그리고 어떤 딱 포인트 이후부터는 영어를 진짜 습득하는 방식으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배우게 됐는데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저는 영어와 비슷하게 이렇게 전과 후가 크게 변화한 경험이 또 하나 있거든요. 올해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운동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매해 운동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사람이에요. 지난 33년 동안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올해 제가 PT를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매주 1회 PT를 받아요. 근데 말했듯이 저는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 PT를 하면 그 외의 시간에도 개인 운동을 해야지 이게 확 늘거든요. 화상영어도 똑같아요. 내가 주 2회, 주 1회 수업을 하면 그 외의 시간에 영어 인풋을 쌓아주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더 확 빨리 늦는데 근데 제가 개인 운동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PT쌤이 이번 주는 운동 얼마나 했어요? 맨날 물어보는데 이번 주는 이래서 바빠서 못했어요, 이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못할 때도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제가 PT를 주 1회씩 계속 받으니까
그거를 한 5개월을 하니까 제가 원하는 몸무게도 달성을 했고 근육량도 늘었고 제가 느끼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느끼거든요. 이 운동이라는 면에서 절대 넘지 못하던 한 고비를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라고 느껴요. PT는 물론 좀 비싸긴 하거든요. 한 월 25만 원 꼴이긴 해요. 주 1회씩 들으면 120만 원인데 한 번 낼 때 120만 원 냈는데 120만 원을 제가 쓰지 않았다면은 저는 너무 확신할 수 있어요. 내 올해 이 변화는 나에게 없었을 거다. 확실하게 어쨌든 무언가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꾸준히 환경 설정을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영어 스피킹 초보였을 때 행아웃 아니고 플레이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했던 그 변화가 바로 캐나다 선생님과 주 2회 2시간 수업을 시작한 거였어요. 제가 그때 버는 돈에 비해서 사실 좀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했지만 처음 캐나다 선생님과 수업을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영어 발음도 너무 옥구슬 굴러가듯이 좋고 선생님도 너무 좋고 대화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 영어 수준이 아주 낮았지만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선생님 오늘 뭐 했냐 하면 I played with my friend friend 뭐 막 이러면서 Do you know 카라오케? 뭐 singing 막 I sang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죠. 그래도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틀리는 거 상관없이 즐겁게 소통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처음부터 내가 틀리지 않아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일단 재미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제 운동 PT 선생님이 저의 수준이 이렇게 지금 심각한 낮은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자세 틀리면 안 돼요. 자세 제대로 해야 돼요. 더 힘든 걸 계속 시키고 더 잘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면 제가 거기에 재미를 붙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 PT 선생님도 얘기를 한 게 자세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별로인 자세여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짜 안 좋은 뭐 허리 망가지는 자세 이런 거 아니고서야 완벽하지 않은 자세여도 그냥 일단 횟수를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예전에 플룻 배울 때도 이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제가 플룻을 두 선생님에게 배웠거든요. 근데 한 선생님은 재미를 느끼게 해주지 않고 좀 더 완벽하게 소리를 내는 거를 가르쳐 줬었고 두 번째 선생님은 제가 좋아하는 곡을 계속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재미를 느끼게 해줬어요. 완벽하게 부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 곡을 넘어가자. 그 다음 곡 넘어가자. 어쨌든 끝까지 불기만 했으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넘어갔는데 저는 두 번째 선생님을 할 때 훨씬 더 실력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다 통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캐스 영어라는 서비스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지속 가능하려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북미권에서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흥미예요. 재미와 흥미를 떨어뜨리는 어떤 것도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까지 10년 동안 화상영어를 했지만 화상영어 할 때마다 항상 재밌었거든요.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영어 공부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즐겁게 그 캐나다 선생님하고 1년 정도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에 대한 감을 조금 잡게 되었어요.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돈만 내고 매주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한 거예요. 전화가 아니라 화상이긴 했는데 그래서 영어와 제가 좀 가까워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저는 이전에 영어 공부법 말씀드릴 때도 리스닝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영어의 비포 애프터로 확 변화가 될 때 리스닝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상 영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정말 이론적으로 보면 리스닝을 먼저 인풋을 쌓은 다음에 화상 영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이론대로만 움직이지를 않는 게 저는 영어와 내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의 흥미를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로 하는 어떤 대화의 재미를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리스닝 공부하는 게 저에게는 어려웠어요. 오히려 저는 되도 않는 영어로 그냥 소통하면서 영어는 이렇게 소통하는 언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그 재미를 느끼면서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어지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선생님이 좀 알아듣고 그래도 어쨌든 뭔가가 대화가 되네? 라는 자신감 생기고 사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들 후기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달 수강하시고 나서 한 달 한다고 제 영어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신감이 엄청 커졌다. 원어민과 이렇게 대화를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와 너무 멀어.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하면서 영어랑 너무 먼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개떡같이 말해도 소통이 되네? 이런 느낌을 가져보는 게 필요해요. 완벽하게 말 안 해도 영어로 대화가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가든 어디 가서든 영어로 나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저는 변화를 했던 게 화상영어에 리스닝을 얹은 거예요. 여기에서 제 영어가 한 번 더 큰 도약을 하게 되는데, 영어에 대한 마음이 좀 열리고 나서 영어를 좀 들어본 다음에 이제 화상영어를 통해 계속 인풋을 하잖아요, 선생님과. 그게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왜냐면 화상영어 할 때는 선생님이 저한테 좀 천천히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리스닝 영상을 이렇게 바로 보려고 하면 말이 엄청 빠르니까 리스닝을 공부하는 게 저는 좀 더 처음엔 어려웠던 거고, 1년 정도 화상영어 한 다음에 이제 리스닝을 제가 집안일 할 때나 평소에 틀어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 이제 관심 있는 주제의 영상들을 틀어놨었고, 당시 제가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미니멀리즘에 대한 영어 영상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를 많이 틀어놨었고, 틀어놓다가 특별히 마음에 드는 영상이나 내가 알아듣고 싶은 영상이 있을 때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틀어놨어요. 근데 저는 영어를 되게 공부식으로 접근하진 않았어요. 일단 제가 책상 앞에서 일부러 영어 공부를 한 시간은 되게 적어요. 제가 영어를 그냥 들은 시간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게 책상 앞에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듣고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아서냐? 아닙니다.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인데 문제는 내가 게으르고 또 저도 바쁜 사람이고 아이들 키우는 사람이라서 뭐 앉아서 영어 공부에 막 되게 많은 시간을 쓸 시간이 없어요.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일부러 영어 공부해야지 앉아서 막 하는 것보다 저는 다른 일 하면서 영어 듣는 게 좋았어요.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20개 국어자 스티브 크라션도 그렇게 영어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인풋을 할 때 그 영어 영상만 계속 보고 있으면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된대요. 다른 걸 하면서 들어야 자기는 더 집중이 잘 된대요. 저희 남편과 제가 같이 캐스 영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도 영어 유학 간 적 한 번도 없고 영어 저보다 더 잘하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토익 봐도 한 개 틀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오픽도 제일 높은 그 레벨이고. 근데 남편도 진짜 영어를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학창 시절에 한 공부 말고 성인이 돼서 진짜 영어 스피킹이 많이 발전됐을 때는 영어를 공부로 접근을 안 했어요. 영어로 된 코미디 쇼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고, 막 쇼츠 영상도 영어로 된 거 많이 보고, 그리고 화상영어랑 같이 이 딱 두 가지로 잘하게 된 거라서 공부처럼 일부러 단어를 외우거나 일부러 어떤 표현을 막 드릴로 연습하면서 하지 않았거든요. 쉐도잉도 진짜 극혐해요. 쉐도잉 제가 말하잖아요. 쉐도잉 너무 좋다. 근데 안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랑 남편을 포함해서 너무 좋은데 공부를 하기가 잘 안 된다,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게.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저희 남편도 보면 그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습관이 예를 들어서 원어민과 수업을 하는데 중간중간 원어민이 이야기하는 표현을 나 저거 써먹어야지 라고 약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원어민과 화상영어를 하는데 원어민이 어떤 표현을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I like keeping myself busy. 나는 그냥 바쁘게 지내는 거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그냥 그렇구나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 표현 써보고 싶다 하면 원어민을 모방하는 거예요. I also like keeping myself busy. I like keeping myself busy too. Same here. I like keeping myself busy as well. 이렇게 한번 내가 다시 연습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한번 따라해도, 이거는 화상영어 수업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뭐 I like keeping myself busy 하면 I like keeping myself busy 이렇게 따라하면 되거든요. 이러한 좀 작은 습관들이 있어요. 공부를 막 하는 건 아닌데 평소에 영어를 습득할 때 저 표현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거를 한번 내가 다시 말해보는 거, 그리고 원어민들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원어민이든 아니면 그 미디어든 간에, 영어 영상이든 간에 좀 관찰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네, 원어민들이 이렇게 쓰네 라는 거를 조금 관찰하는 그런 좀 습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영어 공부법이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좀 효과적인 것들이 있고, 저도 그런 공부법을 알고 있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방법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된다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꾸준히 안 하게 된다는 거. 너무나 또 유용한 많은 AI 툴들이 있고, AI랑 내가 1대1로 영어 회화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앞단에서 먼저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강제적인,
경우엔 어쩔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영어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제가 PT를 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고정을 해놓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내가 운동을 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처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PT를 받기 때문에 PT 선생님한테 가면 또 운동해야지 생각도 들고 동기부여도 얻고 하면서 다른 날에 좀 더 운동도 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북미 화상영어인 캐스 영어이지만, 북미 화상영어 저희가 가격대가 3개월 하면은 월 13만 원이고 1개월 결제하면은 월 14만 원이니까 이 가격이 저희가 북미 화상영어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 가격이 좀 부담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 필리핀 화상영어를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북미를 하실 거면 저희랑 하는 거 가장 추천드리고, 제일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고 퀄리티 좋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자부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좀 흥미를 잘 못 느끼겠다 하시면 조금 더 돈 투자하셔서 북미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의 경우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제가 필리핀도 지금까지 한 7, 8개월 정도는 들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엄청난 흥미 유발을 하지는 못했어가지고 항상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북미만 하고 있고, 하지만 근데 초보자들한테 돈을 나는 많이 쓰고 싶지 않다 하면은 필리핀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을 하시길 바라고, 그게 훨씬 속도가 빨라지는 방법이라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캐스 영어 수업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게 수업 한 번에 단가가 17,500원 정도 하거든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신청하시면 북미 선생님과 1회 수업 무료로 해보실 수 있게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북미 선생님은 임금이 좀 높기 때문에 원래 북미 쪽은 무료 수업은 잘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10분 한정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봬요.